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6-1 냉전체제와 제3세계의 형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끔찍했던 전쟁이 끝나고 이젠 좀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나 했는데 막상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자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이념의 차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소련은 전쟁 후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동유럽의 여러 나라를 공산화하고 그리스와 터키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한 봉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의 중심이 되어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고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이란 일종의 정책선언 같은 건데요. 트루먼이 발표했다 해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이러한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렇게 공산주의와의 소리 없는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마셜 계획을 발표합니다. 마셜 계획이란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이 제안한 계획으로 미국이 서유럽에 경제원조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서유럽의 국가들과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소련은 동유럽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코민포름을 창설하고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봉쇄해버립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적 결속을 위해 경제상호원조회의인 코메콘을 만드는데요. 이는 미국의 마셜 계획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군사동맹기구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는데요. 이는 자본주의 진영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항하는 기구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날카로운 대립구도로 전 세계는 냉전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독일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으로 분단됩니다. 그리고 이후 1961년엔 독일 베를린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는데요. 이는 동독인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냉전체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냉전의 피해국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광복 이후 우리나라는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으로 내전이 발생하는데요. 이 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며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이때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바로 지금의 중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냉전은 점차 심화되어 군사적 충돌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분단된 한반도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로부터 독립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던 베트남에서 역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전쟁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립이 낳은 전쟁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소련은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세우려고 하다 미국과 핵전쟁 직전까지 대립하는데요.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소련이 무기를 철수하며 다행히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은 면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냉전의 전개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먼저 영국의 식민지로 반영운동이 전개되던 인도는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맙니다. 기존의 힌두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인도와 이슬람 세력들이 중심이 된 파키스탄으로 분리독립을 하게 된 건데요. 이때 생겨난 파키스탄은 처음에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사이에 두고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결국 1970년대 들어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또 한 번 독립하며 지금과 같은 국경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는 걸 인도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인도의 분열을 막고자 노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간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간디의 노력은 간디가 암살을 당하며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한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찌민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독립을 선포하는데요. 이러한 베트남을 다시 지배하려고 했던 프랑스를 물리치고 제네바 회담에서 나라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의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북쪽은 호찌민이 이끄는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면서 친미 정권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호찌민이 남베트남 해방민족전선을 지원하면서 남쪽 역시 공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에 미국이 이를 저지하고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견해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던 전쟁은 결국 미군이 철수하면서 공산군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독립하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점령당했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역시 독립을 이뤄냅니다. 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인도네시아 역시 무력 저항 끝에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아시아의 독립인데요. 먼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를 받던 시리아와 레바논, 요르단이 독립하고요. 그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던 오만과 남예멘, 아랍에미리트 역시 독립을 이뤄냅니다. 문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당시 영국은 아랍민족과 유대인들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랍민족에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랍국가의 건설을 약속하고는 다른 한편으론 유럽 각지에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건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영국은 누구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랍 국가들은 영국을 상대로 격렬한 독립운동을 벌였고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영국의 약속을 믿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결국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유대인들은 서방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건국은 오랜 기간 팔레스타인에서 살아오던 원주민들과 주변 아랍 국가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이로 인해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동전쟁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피에로를 창설해 자치정부를 수립하면서 이 지역의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아프리카로 돌려볼까요? 먼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이미 1922년 독립에 성공했지만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은 여전히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 나라는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세르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는데요. 이후 영국이 점령하고 있던 수에즈 운하의 관리권을 가져오면서 마침내 이집트는 영국의 실질적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편 오랜 기간 서양 열강의 식민지로 많은 아픔을 겪었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1951년 리비아의 독립을 시작으로 약 40년간 40여 개의 나라가 차례로 독립하는데요. 특히 1960년에는 아프리카에 무려 17개의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여 1960년을 아프리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독립 후에도 부족 간의 갈등과 종교, 자원 등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아프리카의 국경선 때문에 부족 간 나라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독립을 이룬 신생 독립국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자본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제3세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자본주의 진영이 제1세계, 공산주의 진영이 제2세계, 중립진영의 개발도상국들을 제3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들은 서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요. 먼저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 라이가 만나 인도와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상호 불가침, 평화 공존 등의 평화 5원칙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29개국의 대표가 인도네시아의 반둥에 모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평화 10원칙을 결의하는데요. 이를 반둥회의라고 합니다. 이때 맺은 평화 10원칙에는 각국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며 평화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의 주도 아래 1차 비동맹국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제3세계는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 후 약 20년간 이어지던 냉전체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유럽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자유화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서 일어난 자유화 시위를 들 수 있는데요. 이를 프라하의 봄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서 탈퇴하며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데요. 이는 프랑스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에서 독립해 스스로 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 이념의 차이와 국경 문제 등으로 대립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각국의 변화로 견고했던 냉전체제가 조금씩 흔들리는 가운데 1969년 미국의 대통령인 닉슨은 평화의 교섭과 냉전의 완화를 알리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은 미국이 더 이상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선언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을 철수했으며 중국과는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냉전이 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소련과 서독 사이에 불가침 협정이 체결되고 서독은 총리인 빌리 브란트를 중심으로 동방 정책을 실시하여 동독이나 동유럽 공산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은 군비 축소를 약속하며 냉전이 점차 완화되는데요. 점점 세계가 현재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변화된 국제사회에 대해 공부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2차 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의 특징들을 잘 정리하시고요. 냉전의 심화로 일어났던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중요합니다. 또 전쟁 이후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제3세계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